어? 약간만 들어볼까? 장난꾸러기. 강이야 시끄러워. 인공이라 제일 느리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러면 관객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씩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음악 감독을 맡은 김은영입니다. 네, 윤심동 역의 안유진입니다. 네, 윤심덕 역의 곽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심동 역의 임강입니다. 네, 김우진 정신입니다. 하나역의 신동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윤심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인데요. 임강희 배우님 이번 시즌에 새로 글루미데이에 합류하시게 되었어요. 윤심덕 역할을 하시게 된 소감과 임강희 심덕이 바라보는 실존 인물 윤심덕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윤심덕 역할을 맡은 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그런 지금 시기인데요. 여태까지 했던 역할들과 많이 달라서 어려움도 많았고 많이 고민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 하면서 오히려 찾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게 많고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그런 거여서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본 실존 인물의 윤심덕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여자예요.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내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윤심덕에 대한 책에도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페랭이 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윤심덕을 봤을 때도 그 들꽃, 페랭이 꽃이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정문성 배우님께서 미디어콜 때 신덕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신 말이 화제가 되는데요. 네, 역할을 노리는 입장에서 정문성 배우님이 보시는 세 명의 신덕의 특징이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문성 배우님께서 직접 신덕 역할을 맡으시게 된다면 어떤 매력을 어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뭐야? 셋 중에 입고 싶은 의상이 어떤 거지? 괜히 궁금하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의상, 입고 싶은 의상. 네, 일단 여기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혹시 누가 녹화된 거 있으면 좀 봐주세요. 제가 윤심덕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지. 윤심덕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세 사람들 비교해달라고 그랬죠? 네. 뭐가 머리를 팍 스쳐 지나가지? 맞다. 저거 감됐어요. 세 명이 엄청 다른데 일단 얘부터 강희 심덕이부터 얘기하자면 이 심덕이는 되게 눈빛이 되게 여려요. 되게 약한 여자지. 약해서 되게 어떻게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겉으로는 강한 척을 하고 아닌 척을 하니까 또 확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 그런 심덕이고 여기 있는 애는 이름이 뭐지? 선영이 심덕이는 성만 알아가지고 미안. 괜찮아, 나도 몰라. 아이돌 한번 하더니 선영이 심덕이는 되게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는 세 명 중에 제일 어떤 정신력이라 해야 되나? 멘탈이 제일 강해서 뭐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거지 저 여자가
바보 같은 짓을 한다거나 막 무조건 처참하게 막 무너질 거라고 비교적 덜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약간 여우 같은 면이 있어서 귀엽고 예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뽐내거든요. 무대에서 좋은 배우인데 그게 상대 배역한테도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그런 캐릭터고, 저기 유진이 심덕은 안녕하세요. 유진이 심덕은 되게 특이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상대를 해보면 알 거예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모든 어떤 반응이나 말들이. 그래서 이 우진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너무 새로운 것이라서 더 한 번 어떻게 빠져들었냐는 그 질문을 한다면 제일 확실히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저심덕이에요. 저심덕 한 번에 훅 빠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매력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누나가 스킬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아유 쑥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약간 그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외계인 같은 매력이 있는 그런 심덕이. 그리고 저는 심덕이라 하지 않을 거고 그러나 입는다면 뭘 어필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리에 털이 있는 심덕이라고. 옷은 어느 게 제일 예뻐요? 옷은 누나께 제일 잘 어울렸어요. 오늘 다 입고 왔는데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 옷이 제일 여성스럽고 이쁘긴 한데 뭔가 저 심덕 누나 저 옷 있잖아요. 다 심덕이지. 누나 저 누나 한 번만 일어나주면 안 돼? 이 옷의 별명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되게 반짝거렸거든요. 근데 이게 조명을 받으니까 너무 반짝거리는 거예요. 인간 밀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점점 이렇게 또 그래서 이렇게 투명 불투명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이게 점점 벗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블링블링. 저거를 이제 네. 저 입고 싶으시다고요? 말이 잘못 나왔네요. 이런 매력이지. 아무튼 네, 심덕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윤심덕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중에 세 분이 연기하는 심덕도 어느 심덕 하나 그 매력을 빼내지 못할 만큼 다 매력적인데요. 과연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내에게 심덕은 단지 자신의 대본 속 여주인공뿐이었을지 아니면 혹시 사내도 심덕에게 흔들린 순간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가 정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맞죠? 준비한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내의 사랑이. 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출님이 되게 많이 열어주셨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서 하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오늘은 내가 좀 끌렸던 것 같아, 사랑했던 것 같아, 뭐 이랬을 때도 있고 그때 느껴지는 게 조금씩 달라서 사실 뭐 대본상에 나와 있는 거는 확실한 건 없거든요. 사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되게 구체적이지 않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매번 바뀐다.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내의 사랑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범주에 조금 벗어난 사랑일 수 있겠다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은영 작곡가님이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신덕의 이 끝없는 매력은 저희 넘버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김은영 작곡가님 지금 저희 글루미데이의 전 곡이 모두 다 사랑받고 있지만 특히나 작곡가님께서 심혈을 기울인 넘버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심덕대라서 심덕에 맞춰서 얘기를 살짝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난 그런 사람을 원해는 심혈을 기울였다기보다 이제 삐를 받아서 쓴 거라서 좀 수월하진 않았죠. 네, 작업을 한 거고 심혈을 기울인 거는 저기 초연 때 이 세상에 없는 거 리프라이즈라는 넘버가 있었는데 거기서 심덕이 사내와 모정이 먼저 약속을 하고 탑승한 거에서 처음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덕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넘버였는데 초연에서는 그게 좀 많이 음악적으로 도움이 부족했고 그래서 배우의 연기에 좀 많이 의존해야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앞에 조금 더 가사화해서 노래를 추가해서 완벽한 결말이라는 넘버 안에 어우러지게 하면서 산에 약간 제가 사실상 원한 거는 그 넘버를 들으면서 사내가 좀 변태 같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했는데 느끼셨나요? 아닌가? 네, 약간 감사해요. 사내가 굉장히 어쨌든 사실상 그 죽음을 몰아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결말, 아름다운 결말을 계속 외쳐내니까 약간 그 가사에 멜로디를 붙이는 것 자체가 약간 들으면서 아름답지만 섬찟한 멜로디였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쉽사리 멜로디가 다가가지 않았던 넘버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 리프라이즈랑 좀 또 묘하게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그 곡을 좀 제일 어렵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명의 심정 역할 배우분들은 각자 애착이 가는 넘버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넘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추가된 물새라는 곡이 받았을 때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그 노래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슬퍼요. 되게 이렇게 막 허망하다 그래야 되나? 참 그 시도 너무 참 아름답게 잘 써진 원래 이렇게 있는 그 시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노래 맞춰서 썼잖아요. 그 시랑 그 음악이랑 과연 이 음악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우리 곡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또 정말 다른 분위기가 나올까봐 좀 그것도 걱정했는데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데 전혀 새로운 곡인데 또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연기가 저절로 이렇게 되게끔 해줘서 많은 분들도 같이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곡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오늘 좀 깔아앉은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는요. 물론 다 좋지만 재연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완벽한 결말 사내가 부르는 그리고 새로 추가된 곡이죠. 그것도 그 전에는 이제 대사로 이제 사내가 심덕을 압박하고 그러나서 이 세상에 없는 곳 리프라이즈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사내가 참 노래로 심덕에게 또 다가오니까 그 연기적인 에너지가 더 커졌어요. 네, 그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네. 어떡하죠? 저도 그건데. 그치, 그거 좋아. 이게 완벽한 결말 왜요? 어련하시겠어. 완벽한 결말 리프라이즈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거 리프라이즈 할 때 다시 사내의 말을 믿게 되고 거기서 그래 죽일 거야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옛날에 대사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덜 왔던 것들이 물론 왔지만 그때도 덜 왔던 것들이 사내의 굉장히 무서우면서 그런 것들이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각자 뭐 성민이, 정민이, 규영이 다 각자 나름의 그런 것들로 다가와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리플라이즈를 할 때 뭐라 그래야지 약간 소름 끼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원래는 뭐 심덕 노래 중에 너무 좋은 솔로곡들이 많지만 그 노래를 할 때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거기서 사실 그 약간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중간에 모르지 하는 멜로디 가사 있는 데가 있어요. 모르지가 그렇게 모르지가 음정을 잡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봤는데 이 모르지 음정을 고쳐야 되는데 많이들이 이 모르지의 음정을 하는 쾌감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근데 약간 모르지 할 때보다 사람들 다 불안한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지금은 많이 다 네.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처음 들어갈 때도 문제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그 부분을 꼭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곡가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신덕의 대표적인 솔로곡인 난 그런 사랑을 원해랑 사일찬미 이 음악을 작곡하신 그 과정이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난 그런 사랑을 죄송합니다.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난 그런 사랑을 원해는요 가사랑 워낙에 분위기가 묘한 관계로 알코올의 힘을 빌려 맥주를 마시면서 그 작업을 그 곡이 맨 처음에 이제 초연 때 오픈이 됐을 때 뭐 각종 트위터나 이런데 특히 그 노래에 난 그런 사람을 원해 작곡가가 약 빨고 썼냐 뭐 그러고 이렇게 트위터 같은 데 올라왔었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술 빨고 썼는데 근데 저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퍼졌어. 네, 제가 맥주를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워낙에 분위기랑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후렴 부분. 밤에도 낮에도 난 사랑의 속삭일래 이 가사를 딱 보는 순간 아까 그 심덕이 원하는 갈망이 되게 뭔가 표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멈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멈춘 김에 맥주를 이렇게 마셨더니 아주 술술 나왔는데 어머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그렇대요. 그런 이렇게 막 옛날 가요 톱10 뭐 그런데 1위하고 막 이랬던 노래들 보면 가요 톱10이니까 갑자기 확 옛날로 그런데 보면 1위하고 뭐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다들 한 5분 만에 쓰고 막 이랬던 곡들이 다 명곡이고 1위하고 그러지 막 만드는데 한 달씩 걸리고 이런 노래들은 30위 안에 못 들더라고요. 절대 다투 안에 못 들어요. 저희 곡 넘버 중에 제일 빨리 쓴 곡이긴 해요. 유일하게 마신 거라서 다른 건 되게 머리를 많이 쓰느라고 맨정신을 썼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참이 넘버는 워낙에 아시다시피 저희 단위부강의 장물결 원래 클래식 곡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윤신덕 그때 옛날에 1926년에 앨범을 하면서 그때 가사 붙여서 노래를 앨범 붙인 거고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편곡을 했냐는 입장보다 신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관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죽음의 테마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원래 되게 예쁜 가사인데 조용한 곳에서 정확하게 들으면 손짓하게 무서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성군을 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들으면 무서운 것들 그런 것들을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내가 등장할 때마다 그거를 흥얼거리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즐겁게 흥얼거리는 게 나중에는 점점 듣기만 해도 섬찟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섬찟해진 절정에서 윤신덕이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관객에게 사회참이라는 그 테마가 어떻게 다가갈까 그거를 집중해서 작업을 했고요. 사실
제일 머리를 많이 쓴 데는 그가 오고 있어거든요. 그 작곡을 제일 먼저 했던 작곡이에요. 저희 곡 작업 중에. 그래서 사이찬미 테마가 그가 오고 있어요 넘버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하였는데 좋으실지. 네, 제가 말 마무리 잘 못하네요. 수습 좀 해주세요. 최고야. 저기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함께 작업한 작곡가들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진짜 최고의 작곡가거든요. 근데 특히 사회찬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윤심덕이 부른 노래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원곡이 이렇게 극 중에서 이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윤심덕이 불렀던 게. 근데 그걸 저희가 부르면 왠지 원곡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거보다 잘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또 비슷하게 부르면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되게 그래서 조금 약간 이게 꺼려졌는데 유심덕 넘버가 너무 없는 거예요. 노래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여주인공인데 노래가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 이랬다가 맨 처음에는 김우진 부르는 걸로 했다가 우리 또 작곡가님께서 그래도 한 번만 부르게 한번 시켜보자. 해보자. 우리 한번 심덕이한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죠. 똑같죠.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곡입니다. 네. 해보자. 목소리 한 번만 시켜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곽선영 배우님께 드릴게요. 우진의 집에서 사내가 우진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신덕이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밝히게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신덕이 김우진한테 너만 빠지면 된다. 나도 지켜야 될 가족이 있지만 그게 공연을 둘 이유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만 빠져라. 나는 꼭 고국 무대에서 노래를 할 거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해요. 이때 신덕의 심적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렵네요. 그때의 심덕의 어떤 심적, 내적인 상황, 상태는 일단 애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고 멘붕이죠. 100톤 해머를 일단 맞았는데 다른 뭐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비극의 주인공이었다면 띠로리 하고 무너지던지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나갔을 텐데 윤심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지 않게 스스로를 다잡고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심적인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건데 이거 어떻게 해? 그때 연습실에서 그 상황에서 연출님이 노트해 주신 게 전 되게 멋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노트를 하셨냐면 그 바로 전에 대사가 사내가 뭐 일본인 애인 막 얘기하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얘기를 처음 듣고 그 다음에 윤신덕이 처음 하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김우진하고 딱 다가가서 김우진하고 그 보통 여자들처럼 일본 여자 얘기 뭐야? 막 이거 그 가족 얘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막 원래 그 대사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윤신덕을 바라보는 관객이 어떨까 하는 그런 노트였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묘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여자 같으면 가서 다짜고짜 따질 거 아니에요. 김우진한테 뭐냐고 막.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나 노래 윤신덕이 고급 무대에서 하고 탁 나가버린 다음에 그렇게 나간다는 그 상황의 연습을 보고 나니까 너무 윤신덕이 정말 굉장히 정말 그 시대의 여성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로 부르는 넘버가 물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를 받는 순간 제가 그 영감이 왔어요. 물새 넘버 영감이. 네, 그래서 거기서 티내지 못했던 그 윤신덕의 마음이 나와서 물새에서
막 처량하게 불러지는 거가 힘이 받아지지 않을까. 그 연습실 연출님의 노트가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마이크를 받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네. 마무리 항상 못하는 네, 물론 물새로 연결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요. 이제 과거랑 현재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쿨하게 나갔지만 분명히 나가서는 무너졌을 거예요. 우진과 사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어떤 그것을 갖고 있었겠죠.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공연에서 보여지는 그게 아마 심적 상황일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안유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신덕은 결국 그 8월 4일에 배를 탔던 이유가 우진을 죽이고자 하는 사내와의 계획으로 배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그 배에 타고 나서 우진의 제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심적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사내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도 신덕은 우진을 선택하게 됐는데 네, 사내의 제안과 우진의 제안 사이에서 신덕이 우진을 선택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건 김우진이 거기서 비겁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비겁했다는 거를 남자로서, 그 시대의 남자로서 내가 비겁한 놈이라는 말을 그 사대부 집안의 그 장남이었고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진심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용기를 내고 있다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심을 느끼고 아마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비겁하다고 고백하는 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객석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질문이 없었죠. 그 심덕님하고 우진님이 뛰어내릴 때 우진님이 망설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뛰어내릴 때 혹시 처자식이나 아이고 배야. 애인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하시는지 망설임이 아예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자식 생각 안 나셨냐고. 무슨 데에 못 오셔가지고 다 버리고 떠나왔어. 얘기하잖아요. 얘는 정말 다 버리고 떠났어. 얘만 얘랑 제 생각이에요. 얘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뭐 이 남자한테 도망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전 얘를 살리러 온 거예요. 얘만 살면 그만이죠. 그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진이 죽기 전에 와이프한테 고국에 있는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들을 잘 키워달라, 잘 부탁한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떠난 거죠, 그분은.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또 계신가요? 마지막 기회가 제발 아름다운 거 하나만 더 해주실래요? 마지막 질문 기회가 따뜻한 걸로. 지금이다. 네, 오늘 마지막 관대인데요. 지금 계신 분들한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아무거나 물으셔도 돼요. 네. 은별님께 질문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쇼에서 우진의 경우 마지막에 나약하게 불러달라고 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다른 배역에서도 그렇게 좀 특별히 둔한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배역에서도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완벽한 결말 앞부분에서 약간 완벽한 순간이 약간 소리를 내줘야지 편하게 낼 수 있는 음역대인데 묘하게 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음정을 잡느라고 되게
그게 막 머리 땀 흘리면서 사는 분들이 완벽 이렇게 하세요. 약간 그 맛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거기는 약간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도쿄에서 도쿄 하는 순간마다 그 조금 매력을 어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 다 되게 다른 매력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 나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말 그 노래는 저도 진짜 인정하지만 우리 꽝하기가 미안해. 우리 꽝하기가 정말 너무 이렇게 간드러지게 부르지 않아요, 진짜? 일본 제가- 여자처럼. 일본 여자처럼 부르잖아요. 근데 정말 캬 이렇게 나는 그거를 따라해보려고 엄청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캐릭터가 변하더라고요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른 쪽으로 불렀어. 그 노래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요? 유진은 오늘 성대모사 하러 왔네. 강의도 하나. 이게 다시 해볼까? 여기는 사랑해 과학이. 네, 거기에 매력을 어필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상 숨어있는 부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세상에 없는 곳에서 윤심덕이 우진한테 막 몰아가면서 싸우고 막 보다가 확 호흡이 달라져서 날 데려가주는 순간이 있어요. 거기 그 전과 다른 호흡을 확 바뀌는 걸 부탁드렸는데 거기도 너무 심덕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주문이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마지막 기회가 없으신가요? 지금이다. 마지막 기회다. 충분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네. 여기는 도쿄 할 때 각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공연을 이번을 처음 본 거라서 그러는데 혹시 한번 좀 한 번씩. 생각부터 하면 되겠다. 전부 다 원하시는 거죠? 네. 먼저 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 정석. 아니야. 이거 해요? 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모두가 떨려. 어떻게 진짜 떨려. 너무 키 높겠어. 모두가 들어봐야겠어. 엄마. 네. 사랑과 예민하게 불기는. 이게 이건데? 사랑과 낭만을 부르주는 앞부분을 뒷부분을 더 나오는 뒷부분이요. 야, 앞부분이 간드러지고. 이렇게 깔로 이음 맞아. 그럼 넌 앞부분 하고 넌 뒷부분. 자, 5, 6, 7, 8. 사랑과 낭만을 부르짖는 곳 여기는 도쿄. 하기 싫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인강이 배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정석했으니까. 잘못 이걸로 왔네요. 끝이겠네. 잘못 왔어. 이게 베스트고요. 지금 더 이상 안 나와. 끝인가 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강이 배우님 도쿄도 되게 매력 있어요. 강의 뒷부분. 아이고 모두가 인간이라. 인간이라. 되게 떨리네. 내가 이랬다니까. 엄마. 떨려. 아니 이거 뭐야? 아주 여중생들. 여중생.
네. 저는 아까 공연에서 했으니까 이제. 아, 멋있어요. 아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언니는 저만의 제가 개성으로 그러면- 노래하는 것도 하면 되잖아요. 어? 다른 거. 먼저 하고 나면 아, 나 아까 아니 이거 뭐야? 난 그것도 했잖아. 모창도 했잖아. 그래서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저마다 개성. 저마다 개성을 노래하는 곳 여기는 똑똑.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이러고 놀아요. 죄송. 아, 네.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배우분들의 재미있는 노래까지 즐거운 노래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 남은 공연 기간까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관객분들에게 한마디씩 네, 감사 말씀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미데이 자리니까 마음껏 홍보했어야죠. 저희 이제 조만간 저희 특별한 편곡을 수록한 OST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편곡이 이렇게 다른 묘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수록한 OST니까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초연부터 지금까지 저희 공연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너무 진짜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안심덕 저 별명이니까 안심덕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이렇게 다른 배우들과 또 새롭게 이렇게 합류한 배우들 함께 또 너무 많은 사랑해 주셔서 또 페어마다 새로운 페어마다 너무 다들 크게 사랑해 주시고 기대 가져 주셨던 거 다 알고 있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끝까지 저희 공연 끝날 때까지 관심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공연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또 보러 와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작품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잖아요. 연기를 하게 돼서 이런 좋은 배우들과 연기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뭐 지금 막 공약을 그래서 그런 저희 색다른 매력들을 다 확인하러 마지막까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심덕이들을 되게 많이 정말 어떤 작품의 여자 캐릭터보다 훨씬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되게 멋있고 보기 좋아요. 무대에서도 멋있지만 무대 밖에 있는 어떤 여 배우들로서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여자 배우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좀 우리도 그렇다고 너무 소홀히 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저희 공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고 가까워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늦은